진주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뒷북 통지로 많은 시민들이 황당함을 겪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뒤늦은 과태료 청구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행정에 대한 감시는 왜 소홀했는지 짚어봤습니다. 사천에서 벌어진 아파트 흉기 인질극은 헤어진 연인 사이 스토킹 범죄로 추정됩니다. 이미 한 차례 피의자에게 벌금형과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인데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진주시의 내년도 본 예산 1조 8,417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본 예산 기준으로 보면 올해보다 6.54% 줄어들었는데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들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국제대가 폐교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기록물 이관 작업은 막바지 단계지만 교직원 체불 임금 정산과 자산 매각 절차 등 아직 남은 과제가 산적합니다. 4월 10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22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진주와 사천 등 서부 경남 지역에서도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시가 2년이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무더기로 보내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법적 문제는 없는지, 방지는 어려웠는지 따져봤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3년치 3만 7천 건을 뒤늦게 발송한 진주시. 뒷북 징수에 황당하다는 반발과 함께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관련 법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살펴봤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소멸시효는 처분 또는 재판 확정 날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3년 정도인 이번 과태료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됐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같은 법 20조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오래전에 적발된 만큼 기억이 나지 않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2년 넘게 지난 거를 지금 딱 내니까 그때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차를 그 전에 바꿨는데 다른 차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집행부를 감시하는 시의회가 미리 문제를 파악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는 진주시 직원 개개인의 업무 분장까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진주시는 이번 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제22대 총선이 1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 후보자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등록 첫날 서부 경남 4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 후보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구별로는 진주 갑에서 4명, 진주 을 1명, 사천 남해 하동 2명이 각각 신청했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후원회를 통해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혁 국민의힘 진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혁 예비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부경남 산업경제의 중심도시 진주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며 진주에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경제라고 진단한 이 예비후보는 경제는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만이 문제점을 알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본인이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이 예비후보는 주식회사 우성레미콘과 창용산업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백촌 한국학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시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예비후보는 1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지역 정권 교체로 새로운 진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예비후보는 우주항공청과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상 추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며 현실성 있는 정책과 공약 제시로 시민들에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천시 부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한 예비후보는 지난 2020년 인재 영입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으며 4년간 진주시 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요. 인질극은 마무리됐지만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입구 옆 하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됐고 주변에는 접근을 막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지난 11일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치를 이어온 인질극은 흉기를 든 남성이 창문으로 뛰어내리고서야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피의자는 투신 과정에서 아파트에 한 차례 부딪힌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전에 서로 간의 연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계속 흉기를 겨누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초에 손에 상해를 약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 직장 동료였는데 이미 지난 6월 스토킹 혐의로 피해자에게 벌금형과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안전조치 연장을 원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요청으로 추가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100m 접근 금지 같은 긴급 응급 조치를 했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가해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거든요. 수사와 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인 장치가 지난해 경남 지역 스토킹 관련 범죄는 580건 정도인데 전국적으로는 10,000건에 달합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이번 흉기 인질극 사건. 피해자 안전을 확보할 만한 조치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검찰이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진주 장해전담 어린이집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 1부는 12일 장해전담 어린이집 상습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육교사 피고인 등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받은 고통과 후유증이 상당하다는 이유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전했습니다. 한편 징역형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중 일부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가 12일 LH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LH 혁신 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H 혁신 방안에 따르면 먼저 LH의 공공주택 공급 독점을 막고 민간과 경쟁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주체가 되는 시행 유형을 추가합니다. 또 주택 건설 과정에서 이권의 핵심으로 알려진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이관해 이권 개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2급 이상 고위전관 취업업체는 LH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하고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도 강화됩니다. 이 밖에 감리제도 개선,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건설 카르텔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혁신안에 필요한 하위 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시 내년도 본예산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진주시가 제출한 본예산안에서 일부 삭감됐는데요. 진주시 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내용 정리했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한 끝에 수정 가결했습니다. 당초 진주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 일반 회계 2억 6,820만 원, 특별회계 7,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편성된 1억 2천만 원과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7,200만 원 등이 삭감 내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진주시 본예산은
1조 8,417억 7,808만 4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었고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진주 역시 본 예산 기준으로 보면 올해보다 6.54%가 줄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이런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주요 현안 설명과 예산 확보에 필요한 예산 정책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날 5분 자유 발언에선 또 진주 교방 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진주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주의 특색 있는 문화인 교방 문화는 역사 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높으며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로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 의원은 진주가 고령가야가 아닌 소가야 개통이라며 진주 시사 편찬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30년 만에 진주 시사 편찬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의견입니다. 진주 초기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바로 밝히는 것은 우리 시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내년 살림살이를 확정하며 올해를 마무리한 진주시의회. 다음 회기는 2024년 2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SCS 조서입니다. 지리산 산천곶감 초매식이 열렸습니다. 산천군은 12일 산천 곶감 유통센터에서 곶감 첫 경매를 열고 본격 출하에 나섰습니다. 경매는 내년 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총 14번 진행되며 미건조 곶감 같은 저품질 곶감은 반입 금지입니다. 한편 산천군은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지리산 산천곶감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으로 정상섭 전 진주시 국장이 내정됐습니다. 내정자는 진주시 공보관과 복지 여성국장 등을 역임하며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20년 정년 퇴직했습니다. 후보자는 향후 진주시 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최종 임명될 예정입니다. 한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진주대첩광장 등 7개 시설을 관리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설립이 목표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가 문을 닫은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법원 파산 결정이 났지만 교직원 체불임금 정산과 자산 매각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부산일보 김윤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윤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한국국제대학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9일이 한국국제대학교가 폐교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재 기록물 이관과 교직원 체불임금 정산 작업,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일단 기록물 이관은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비전자 기록물 약 3만 건과 전자문서 13만여 건 등 지난 40여 년 동안의 방대한 자료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옮겨지는데요. 대학 구성원들의 재직, 졸업 증명서는 물론이고 이 수많은 연구 자료와 회계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달 말까지 대학 내 서버에 저장된 기록물을 모두 삭제하면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네, 교직원 체불임금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금 정산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을까요? 네, 앞서 전현직 교직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파산 신청서에는 이 밀린 공과금과 임금이 110억 원 정도로 추정됐는데 이 확인 결과 실제 체불 임금 규모는 훨씬 더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부터 대학 행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급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건데요. 분명 일을 했는데 근로 계약서가 없거나 본인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고 근무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일부 정산해보니 체불 임금이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여기에 밀린 공과금도 적지 않은데 정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선 자산 매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학교 자산이 제때 팔려야 대학 시설물의 흉물화를 막을 수 있고 체불임금 정산도 가능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대학 자산의 활용 가치가 높고 가격도 적정해야 하는데 한국국제대가 워낙 외진 곳에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일찍부터 뒤따랐습니다. 또 법원에 제출된 파산 신청서에는 대학과 외부 기숙사 등을 합쳐 290억 원 정도의 값이 매겨졌는데 최근 감정평가에서 이를 훨씬 웃도는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기존 290억 원으로도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보다 수백억 원 높은 가격이 매겨진 셈입니다. 이미 매각이 실패하면 경매에 넘겨지게 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대학 자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은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국제대 폐교 사태가 하루빨리 매듭지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과 경남사회공헌 클러스터,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 푸드트럭협회가 함께하는 작은 학교 공공마켓이 12일 진주 미천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교육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심권 학생들에 비해 물건 구매를 경험하기 어려운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경제활동 실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마켓과 푸드트럭 등이 운영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주최 측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푸드트럭들이 많은 학교에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고 이런 활동 행사들이 많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엄청 좋았어요. 경남사회공헌 클러스터에서 면 단위 이하 작은 학교를 찾아가는 푸드트럭 행사에 진행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 공단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이제 문구용품을 준비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12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가 열렸습니다.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기관, 단체장과 범죄예방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성과 보고와 자원봉사자 시상, 모범 청소년, 다문화 가정 장학금 지급 등이 이뤄졌습니다. 윤두칠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협의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범죄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봉사들로 인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사랑과 희망 나눔의 불씨가 번져가기를 바라며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이 12일 서경방송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김 청장과 윤철지 회장 등 경찰과 방송 관계자들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맞춘 치안 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경찰 행정을 펼치는데 지역 방송의 역할을 확대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김병우 청장은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과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고 지난 10월 37대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일반 교차로에 비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일반 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변경된 도내 23곳을 조사한 결과 중상사고가 90% 넘게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차량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27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는데요. 한편 요즘 딸기, 오이 등 일부 작물에서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적절한 환기로 시설 내 습도를 낮춰주되 보온에 유의하시고 방제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은 비구름이 잠시 물러나겠는데요. 진주는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이외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사천 2도, 남해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3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오전까지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곳이 많겠고 서울과 부산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세종 0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바람이 점차 약해지면서 물결도 비교적 잔잔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12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2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말 동안 북극 한파가 찾아오면서 일요일부터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